그날 저는 왕의 아이를 베고 궁을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쇠사슬에 묶인 채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저는 더 이상 어머니로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그 아이는 전하의 아들입니다. 왕보다 먼저 백성이 왕자를 알아본 날 궁을 떠난 어머니, 왕 앞에 선 아들. 이 이야기는 왕도 저도 아닌 백성이 끝을 정한 날의 기록입니다. 잠시 멈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그리고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칼날이 제 목에 닿기 전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제 뱃속 아이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저는 세자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되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세자마마께서 급히 부르신다는 내관의 전가를 받고 저는 밤 깊은 시각에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침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뒤편 회랑으로 돌아섰고 그때 침전 안에서 낮게 깔리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자를 역모로 몰아야 합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왕위를 노린 역적으로 만들어 폐위시키고 그 시까지 모두 제거해야 후환이 없을 것이옵니다. 대전마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자비는 어찌하오리까?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세자의 아이를 뵌 지 석 달. 역적의 씨를 품은 여자. 그 순간 제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함께 처리하시옵소서. 그들은 제 아이를 역적의 증거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하나에도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역모의 증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세자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누가 칼을 댈 것인지. 제 아이의 죽음이 마치 개미 한 마리 밟듯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자마마도 이미 아시는구나. 왜 저를 부르셨는지, 왜 아무도 없는 침전으로 저를 보내셨는지. 세자마마께서는 저를 살리려 하신 겁니다. 당신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살아서 도망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저는 달빛만을 의지해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궁녀들의 처소로 돌아가 제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세자빈의 옥색 치마, 세자빈의 비단 저고리, 세자빈의 금비녀 모두 벗어 숨기고 궁녀의 남색 무명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빨래터에 버려진 피 묻은 헌 적삼을 찾았습니다. 아마 어느 궁녀가 월경을 하고 미처 빨지 못해 숨겨둔 것이겠지요. 저는 그 피를 제 치마폭에 가득 묻혔습니다. 유산한 여자처럼 보이도록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가야. 어미가 너를 지킬 테니. 그날 밤 세자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궁녀 하나가 아이를 잃고 궁을 떠났습니다. 새벽 문이 열리기 전 저는 궁을 나섰습니다. 피 묻은 치마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인 채 문지기 앞을 지났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문지기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아이를 잃는 여자들은 흔했으니까요. 궁 밖으로 나서는 순간 뒤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역모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종로시전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더기 치마를 걸친 채 바느질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집안도 이름도 없는 그저 바느질하는 여자. 석 달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아이. 아이의 이름은 도현. 저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을. 영모로 몰렸던 그분이 결국 진실을 밝히고 옥좌에 오르실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 아들 도현이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저와 제 아들은 또다시 죽어야 할 사람이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이는 10살이 되었고 저는 시전 안쪽 골목에서 바느질 품을 받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해 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셨다네. 영모의 누명을 벗으신 세자마마께서 드디어 왕위에 오르셨다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느질하던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구나. 성조대왕. 그렇게 불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왕. 궁 밖으로 나와 직접 민심을 살피신다는 왕.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찾고 계신지, 아니 누구를 찾고 계신지.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도현이와 함께 시장에 나가 실을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떡장수 아저씨가 떡을 나눠주신대요. 도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 사이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 차림. 하지만 그 어깨, 그 걸음걸이.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고 그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에는 변복한 내관들이 상인으로 위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 떡을 하나 드시오. 그분이 도현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분의 눈이 도현이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세자빈의 남편은 그날 밤 죽었으니까요. 그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현이의 눈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을. 아이 나이가 몇이요? 10살입니다. 이름은 도현이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10살. 그분이 영모에서 벗어나 세자 자리를 회복한 지 꼭 10년. 그분이 왕위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세자빈을 보신 날로부터 정확히 10년하고도 석 달. 아이가 많이 영특해 보이요.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닮았구려. 돌아가신 아비를.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그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자 몇 냥. 아이 공부에 쓰시오. 아니 됩니다, 나으리. 받으시오. 그분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그날 밤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오. 침전을 나서며 세자마마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마지막 말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신 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내일 대전에 들라 하시옵니다.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왕대비. 10년 전 그날 밤 세자를 역모로 몰아 저와 제 아이를 죽이라 명하신 바로 그분. 도연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을. 시장에서의 재회, 왕의 흔들린 눈빛, 그 모든 것이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전하, 이튿날 대전에서 대왕대비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세자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오나 전하 곁에는 다른 여인이 있사옵니다. 10살 난 아들을 둔 천한 과부가 말이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저를 죽이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더 무서운 것을 하려 하신다는 것을. 빛나는 아이, 위험한 재능. 대전에 무릎 꿇었을 때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마마께서 하신 말씀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궁으로 드리겠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총명한 아이라 하니 서연에서 그를 가르치고 무예도 익히게 하마 왕실의 은혜를 입은 아이로 키우겠다는 것이니 거부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의심은 확신이 되고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도연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래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가까이 두고 지켜보시겠다는 것. 언제든 제거할 수 있도록. 마마께서는 제게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궁에 보내고 살든지 거부하고 함께 죽든지. 도연이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궁 밖에서 바느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연이가 궁 밖으로 나올 때만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사서 삼경을 다 외웠. 무예 시간에 제가 제일 빨랐대요. 아이는 날마다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빛나면 빛날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석 달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거두신 그 아이 신동이라던데. 겨우 10살에 성균관 유생들도 못 외우는 사설을 다 통달했다지. 검술 스승도 혀를 내두르더라.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왕께서 대왕대비 처소를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도연이가 불려갔습니다. 저는 궁 밖에서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을 때 도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왕께서 직접 저에게 글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총명하구나 하고요. 아이는 기뻐했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궁에서 일하는 궁녀가 몰래 제게 전했습니다. 왕께서 도련님을 보시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왜 이 아이가 눈에 밟히는가 하고요. 왕께서는 느끼고 계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피가 부르는 그 무언가를. 그 후로 왕께서는 자주 도연이를 부르셨습니다. 이 글귀를 어찌 해석하겠느냐? 이번 시무책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10살 아이에게 조정 대신들에게나 물을 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연이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길게 침묵하셨습니다. 어느 날 왕께서 도연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였느냐? 도연이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전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하셨습니다. 왕께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 아비는 훌륭한 사람이었을 게다. 왕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도연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하지만 인정하실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안위를 위해 도연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왕대비마마의 처소가 아닌 왕의 서재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저 아이를 마치 자식처럼 아끼시는구려. 과부의 자식을 저토록 총애하시다니.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도연이를 지켜주소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것은 결국 깨진다는 것을. 왕의 총애를 받은 자는 결국 왕의 칼날을 맞는다는 것을 왕께서는 모르셨습니다. 매일 곁에 두고 아끼시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의 피라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그리고 좌의정 김만준. 10년 전 세자를 역모로 몰았던 바로 그 사람.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 도연이가 13시 되던 해 겨울 좌의정 김만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전 뒤편 골목. 그분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과부 아주머니.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세자를 역모로 몰았던 바로 그 목소리.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입 닥쳐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세자비는 죽었다고 했지. 10년 전 그날 밤 유산하고 죽었다고. 하지만 시체는 없었어. 피 묻은 치마만 있었을 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세자빈이고 저 아이가 역적의 시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만준이 비웃었습니다. 가만히? 내가 대왕대비마마께 일부러 내 아이를 궁으로 드리라 했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까이 두고 지켜보라고. 왕이 그 아이를 알아보는지 확인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보니 왕께서 딱 걸려드셨구나. 저 아이를 총애하시고 곁에 두시고 마치 자식처럼 아끼시니 말이다. 김만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저 아이가 왕자라는 증거를 조정에 폭로하면 왕은 폐위될 것이고 너와 내 자식은 역적이 되는 거야.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가 직접 나서라. 김만준이 말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세자빈이 아니라고, 그 아이가 왕의 핏줄이 아니라고 증언하는 거야. 그럼 살려주마. 너와 내 자식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내일 아침 조정에서 탄핵이 시작될 것이다. 왕께서 천한 과부의 자식을 사사로이 총애하시고 왕실의 서열을 어지럽히신다고 말이야.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 10년 전 일이 모두 밝혀질 게다. 김만준이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대답을 들려라. 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이가 궁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왕께서 제게 붓을 하사하셨어요. 왕께서 직접 제 이름을 써주셨어요. 보세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 혹시 내가 없어져도 원망하지 말거라. 아이가 제 품에서 빠져나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3. 아직 어린 나이. 하지만 이미 왕의 총애를 받고 조정 대신들의 시기를 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나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라지기로. 이튿날 새벽 저는 김만준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세자빈이 아니라고, 도연이가 왕의 핏줄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김만준이 비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그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해라. 내가 천안 기생 출신이었고 도연이는 객주 상인의 자식이라고. 그래야 왕께서도 완전히 의심을 거두실 테니까.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도연이는 영원히 왕자가 아닌 천한 상인의 자식이 됩니다. 왕위와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대신 거짓된 이름을 썼습니다. 기생월양. 그 순간 세자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어머니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서명한 그 문서가 아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임을. 그날 아침 저는 대전으로 불려갔습니다. 김만준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잘하면 된다. 내가 거짓 기생이었고 도연이는 왕과 무관한 아이라고 또박또박 말해라. 복도를 걸으며 저는 품 안의 문서를 만졌습니다. 기생월양. 제가 서명한 거짓된 이름.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왕께서 용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김만준이 도연이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어머니가 거짓 증언하는 것을 아들이 직접 보도록. 무릎 꿇어라. 김만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께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침 앞에 선 여인. 내가 누구냐?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소인은 기생월양이옵니다.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좌의정이 말하기를 내가 천한 신분으로 왕실을 속였다 하는데 그렇다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 아이 도연은 소인이 객주 상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천한 자식이옵니다. 도연이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께서 저를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왕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대의 손은 떨리고 있는가?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짐이 묻겠다. 다시 한번 용상에서 내려오시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정말 기생이더냐?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짐과 무관한 아이더냐? 왕께서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왕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대답하라. 왕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짐이 명한다. 거짓 없이 대답하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뒤에서 김만준이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해 전 저를 살려보내주시며 아이를 부탁하오 하시던 바로 그 눈빛. 전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기생이 아니옵니다. 김만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입 닥쳐라. 왕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계속하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은 20해 전 전하의 세자빈이었사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모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소인은 전하의 아이를 품고 궁을 떠났사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 도연이옵니다. 침묵. 왕께서 얼어붙으셨습니다. 도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도연아. 왕께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도연이가 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왕께서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짐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느냐? 전하께서 세자비는 죽었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사옵니다. 죽었다니. 왕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짐은 그대를 찾았소. 20회를. 심장이 멎었습니다. 영모 사건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후 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대를 찾는 것이었소. 하지만 왕께서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시길 세자비는 그날 밤 유산하고 죽었다 하셨소. 피 묻은 치마가 발견되었고 시체는 찾지 못했다 하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왕께 거짓을 말씀하신 것을. 짐은 그대가 죽은 줄 알았소.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회 동안 짐은 그대의 제사를 지냈소.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회를. 전하. 김만준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천한 과부가 왕실을 기만하려. 경은 입을 다물라. 왕께서 일어나시며 차가운 눈빛으로 김만준을 보셨습니다. 짐이 묻겠다 좌의정. 20회 전 영모 사건은 누가 꾸민 것이더냐? 김만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자빈이 죽었다는 거짓 보고는 누가 올린 것이더냐? 그것은 대답하라. 왕의 호통에 대전이 울렸습니다. 경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아니더냐? 짐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 영모를 꾸미고 짐의 세자빈을 죽였다 거짓 보고하고 짐의 아들을 천한 아이로 만들려 한 것이 모두 경의 계략이 아니더냐? 김만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순간 대전 밖에서 금부도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왕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김만준을 잡아라. 왕께서 명하셨습니다. 영모와 왕실 기만 모든 죄를 밝혀내라. 김만준이 끌려나갔습니다. 대전에는 저와 왕과 도연이만 남았습니다. 왕께서 도연이를 안으셨습니다. 도연아. 예 아바마마. 도연이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 크게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20회를 홀로 버텨주었구려. 짐의 아들을 홀로 키워주었구려. 왕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시오. 그대의 자리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미 세자빈이 아니옵니다. 한낱 바느지라는 과부일 뿐이옵니다. 아니오. 왕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짐의 세자빈이요. 아니, 이제는 짐의 왕비가 되어야 하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왕의 아들로 인정받은 도연이. 하지만 정식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세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세자의 어머니인 왕비는 결코 도연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왕비마마께서 대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부의 자식을 어찌 왕자라 인정하시렵니까? 왕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미 왕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 정원이가 엄연한 적장자이옵니다. 왕비마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한 과부가 왕실을 기만하고 자기 자식을 왕자라 우기니 이것이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왕비마마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저는 20회를 천한 과부로 살았고 도연이는 왕자가 아닌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제 와서 왕자라 주장하는 것이 영모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튿날 조정이 열렸습니다. 왕께서 도연이를 왕자로 인정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전하, 이는 옳지 않사옵니다. 우의정이 나섰습니다. 과부가 낳은 아이를 왕자라 인정하시면 앞으로 누구든 자기 아이가 왕의 핏줄이라 주장할 것이옵니다. 신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병조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반드시 명백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반대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전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다, 도연아.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잘못한 건 20해 전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만들어낸 그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만준이 옥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천하의 고아노라. 임금의 친자라 주장하는 자는 모두 역모이니 왕실을 어지럽히는 역적이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좌의정의 말이 옳습니다. 도연을 역모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저 아이를 사형에 처해야 왕실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대신들의 탄핵이 눈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왕께서 용상을 내려오셨습니다. 경들은 지금 짐의 아들을 죽이라 하는가? 전하, 증거가 없사옵니다. 우의정이 소리쳤습니다. 과부의 말만으로 어찌 왕자를 인정하시렵니까? 왕께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증거. 20해 전의 일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세자빈이었다고 말했을 뿐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이 왕자를 살려주시오. 도연 도련님은 백성의 왕자이옵니다. 대전 밖으로 나가보니 수백 명의 백성들이 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전의 상인들, 한양의 백성들, 심지어 멀리 지방에서 온 농민들까지 전하, 부디 도연 도련님을 살려주시옵소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종로 쌀전 주인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어릴 적부터 저희 시전에서 자라셨사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죽을 나눠주시고 아픈 이들을 돌보아 주셨사옵니다. 다른 백성이 나섰습니다. 소인의 딸이 병들었을 때 도련님께서 약값을 대주셨사옵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났을 때 도련님께서 직접 도와주셨사옵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왕궁에서는 몰랐던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누구인지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께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노파는 땅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두 개의 씨앗이 있었사옵니다. 하나는 왕궁의 옥토에 심어졌고 하나는 백성들의 흙밭에 심어졌사옵니다. 왕궁의 씨앗은 비단으로 덮이고 향기로운 물을 받았으나 결코 싹을 틀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백성의 씨앗은 거친 흙에서 빗물과 땀으로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사옵니다. 노파가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왕궁이 아닌 백성 속에서 자랐사옵니다. 그렇기에 백성의 아픔을 알고 백성의 눈물을 아는 것이옵니다. 씨앗은 왕궁이 아니라 흙에서 자라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 도련님은 백성의 왕자이옵니다. 저희가 증인이옵니다. 왕께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성들의 함성 앞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우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백성이 이토록 원하옵니다. 신이 잘못 생각했사옵니다. 하나둘 대신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도연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연아. 예, 아바마마.
백성들이 그대를 알아보았구나. 왕께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그대들이 보았구려. 짐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대들이 먼저 알아보았구려. 왕보다 먼저 백성이 왕자를 알아봤습니다. 혈통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증거로. 그날 저녁 왕께서 전국에 교서를 내리셨습니다. 도연은 짐의 아들이다. 백성이 인정한 왕자이니 누구도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왕비마마와 왕세자 정원, 그리고 아직 옥에 갇힌 김만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왕자가 맞나요? 그렇단다, 도연아. 그럼 형님도 왕자이고 저도 왕자인 건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왕자. 하나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백성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는 왕비의 아들이고 하나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저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도연이가 왕자로 인정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왕께서 비밀리에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짐이 그대에게 보일 것이 있소. 왕께서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낡은 문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해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짐이 몰래 모은 증거들이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김만준의 친필 서신, 세자를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라. 대왕대비마마께 올린 밀서였습니다. 다음 문서, 세자빈을 죽이고 아이까지 없애라. 20해 전 저와 도연이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음모의 증거가 왕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이 증거를 공개하시는 것이옵니까? 왕께서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짐이 비겁했소. 왕의 눈에 고통이 서렸습니다. 20해 전 영모의 누명을 벗고 왕위에 올랐을 때 짐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소. 하지만 공개하지 못했소. 왜옵니까? 대왕대비마마 때문이요. 왕께서 주먹을 주셨습니다. 김만준의 배우는 대왕대비마마였소. 짐의 어머니였소.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짐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 하셨소. 둘째 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영모가 실패하자 어머니께서는 모든 죄를 김만준에게 뒤집어 씌우셨소. 왕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짐은 선택해야 했소. 어머니를 역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묻을 것인가. 왕께서는 진실을 묻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 대가로 저와 도연이를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왕께서 문서를 꺼내셨습니다. 그대와 도연이가 돌아왔소. 짐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을 것이오. 전하, 대왕대비마마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소.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짐을 부르셨소. 그리고 말씀하셨소. 세자빈을 찾아라. 그 아이를 찾아라 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후회하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그렇소. 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뉘우치셨소. 그리고 짐에게 유언을 남기셨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라고. 대왕대비마마께서 돌아가신 후 왕께서는 저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성으로 변복하고 시장을 돌아다니신 이유가 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튿날 왕께서 조정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밀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공개하셨습니다. 이것이 20해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이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 김만주는 선왕의 명을 받들어 영모를 꾸몄다. 세자였던 짐을 제거하고 짐의 세자빈과 아들을 죽이려 했다. 문서가 대신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친필 서신들, 밀서들, 암살 계획서들,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김만준을 반역죄로 다스린다. 왕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짐의 적자임을 천하에 공표한다. 옥에 갇혀있던 김만준이 끌려 나왔습니다. 전하, 전하, 신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경은 20해 전 짐의 여인과 아들을 죽이려 했다. 왕께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죄 어찌 용서하리오. 김만주는 그날로 처형되었습니다. 20해 만에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그날 밤 왕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대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소. 20해를 기다렸소. 그대가 돌아오기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도 저를 기다려주셨군요. 짐은 왕이지만 그대 앞에서는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요. 왕께서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왕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셨소. 참된 왕은 왕좌가 아니라 마음에서 태어난다고. 왕좌에 앉는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지킬 때 비로소 왕이 되는 것이오. 왕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왕이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왕세자 정원, 왕비마마의 아들, 정식 적장자, 그와 도연이 두 왕자 사이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할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연을 왕세제로 책봉한다. 왕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왕세자가 아닌 왕세제. 왕세자 정원이 적장자로 있기에 도연이는 왕세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왕세제 마마 만세. 궁밖까지 들리는 함성. 도연이는 13살 왕세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책봉식이 끝나고 왕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궁으로 들어오시오. 왕세제의 어머니로 마땅히 궁에 계셔야 하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그럴 수 없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왕께서 놀라셨습니다. 전하, 소인은 20해를 백성으로 살아왔사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느질로 생을 이어가며 백성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사옵니다. 도연이도 그렇게 자랐사옵니다. 왕자가 아닌 백성의 아들로. 왕께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로 백성 곁에 살고 싶습니다. 왕세제의 어머니가 아니라 도연이의 어머니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제 왕세제니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미는 그저 내 어미로 남고 싶구나. 왕께서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짐이 왕이 되어 많은 것을 배웠소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몰랐소이다. 왕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20해를 백성으로 살며 지킨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소. 왕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구려. 왕께서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도연아. 예, 아바마마. 내 어미는 훌륭한 분이시다. 짐보다 더 왕다운 마음을 가지셨지.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바마마. 응.
저는 어머니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께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배웠으니 그것이면 족하다. 왕께서는 아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궁이 아니라 백성 속에서 배워진다는 것을. 그 후로 도연이는 날마다 궁과 백성 사이를 오갔습니다. 낮에는 왕세제로 조정에서 배우고 밤에는 어머니의 아들로 시전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바마마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도연아. 내가 옳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20살이 되었고 왕세자 정원과 함께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두 왕자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원은 왕세자로서 법을 세우고 도연이는 왕세제로서 백성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두 왕자가 있어 이 나라가 복되다고. 어느 봄날 왕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전 뒤편 작은 집.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찌 사시오. 넓사옵니다, 전하. 제 마음은 이보다 넓으니까요. 왕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대를 왕비로 맞지 못해 늘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큰 것을 얻었사옵니다. 무엇이오? 제 아들을 지켜낸 것, 그리고 전하를 다시 만난 것. 이것만으로도 족하옵니다. 왕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짐은 그대를 사랑하오. 소인도 전하를. 그날 저녁 도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 왕의 어깨에 버금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도연아. 제가 왕세제가 된 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궁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도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왕자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해 전 어머니는 저를 안고 궁을 떠나셨습니다. 왕자를 포기하고 그저 아이의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풍족했고 낮은 곳에 계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높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왕보다 높았고 나라보다 넓었으며 왕자보다 귀했습니다. 저는 왕세제가 되었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전 뒤편 작은 집.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왕이 변복하고 찾아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 왕자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그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진정한 왕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진정한 사랑은 궁이 아니라 백성 속에서 자라나며 진정한 가족은 20년을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것. 20해 전 궁을 떠난 어머니, 왕 앞에 선 아들. 이 이야기는 왕도 저도 아닌 백성이 끝을 정한 날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